자, 오늘은 이제 우리 창비 교과서 1단원에서 첫 번째 시죠. 사랑이라는 시를 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김수영의 시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쵸? 이게 이제 보통 문학 교과서를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1학년을 지났고, 뭐 1학기에 문학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2학기에 문학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1년 동안 국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김수영 시인의 시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시를 배운 친구들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보통 우리는 김수영 시인 하면은 가장 이제 유명한 키워드가 민주화 운동 시대에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유명한 작품들은 풀, 눈, 사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는 굉장히 낯설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인이 과연 사랑이라는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 우리가 이걸 고민하면서 들어봐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시이기 때문에 명백히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시를. 자, 우리는 시에는 말하는 이가 있어요. 화자라고 부르죠. 자, 이 시에 있는 이 많은 텍스트들은 다 이 화자가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시를 읽을 때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해서 이걸 글로 표현했는지 이걸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화자라는 존재는 이꼴 시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인 이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작가인데 어떤 사람이 여자 작가예요. 그럼 남자 주인공을 쓸 수 없어요? 그건 아니죠. 남자 작가가 여자 주인공 쓸 수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인이 꼭 그 화자 동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일단은 화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쵸? 자,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대요. 아, 좋은 사랑을 배웠네요. 자, 사랑이라는 걸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즉 어떤 거 변하지 않는 데잖아요. 우리 불변하다라고 하죠. 즉 불변성. 다른 말로는 뭐 항상 늘 그렇다라고 해서 뭐 항상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영원한 사랑을 배웠대요. 누구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배웠대요. 아, 그럼 이 너라는 존재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이니까 당연히 시적 대상일 거고요. 시적 대상이면서 화자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원래라면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너로 인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부사어니까. 근데 이 부사어가 오히려 서술어보다 뒤에 왔네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 그렇지. 도치법이 쓰였어요. 자, 도치법은 순서에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주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로 인해 배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일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사랑의 불변성에 대해서 지금 본 거예요. 자, 근데 바로 뭐가 나와? 그러나, 자, 여러분이 그러나는 역접의 부사어죠? 역접의 부사어라는 거는 이야기가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즉, 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뒤집혔다, 전환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즉, 이연으로 넘어오면서 시가 한번 뒤집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뒤집히는 거야? 당연히 영원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구나. 뭐 이런 내용으로 가야겠죠?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 자, 보세요.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은 아주 짧았대. 우리가 찰나라는 건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근데 그때 꺼졌다가 살아났대요. 즉, 얼굴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즉, 너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해서 화자는 그 너의 얼굴, 즉 사랑을 가르쳐준 그 대상에게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많이 바뀌었네요. 즉 이번에는 이연에서는 불안을 동반하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 번개처럼 자, 두 번이나 썼네요. 반복은 운율 형성도 맞지만 강조입니다.
자, 그리고 뭐뭐처럼이라고 뭐 썼어? 그렇지. 직유법을 썼어요. 그렇다면 번개는 보조관념인 거죠? 그럼 원관념은 뭘까? 그렇지. 번개처럼 금이간 너의 얼굴이니까 원관념은 너의 얼굴이겠죠. 번개처럼 뭔가 이렇게 좀 번개라는 게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확 치는 거잖아. 그러면서 보통 우리 번개를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번개라는 건 무슨 이유로 썼나 봤더니 약간 파괴하는 속성을 지금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밑에 금이 간다라는 것도 역시 뭔가가 파괴되고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파괴된 너의 얼굴, 즉 뭔가 균열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게 되게 좋고 영원할 거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2연과 3연을 오면서 뭔가 균열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사랑에 이제 균열이 생겼어. 근데 균열 속에서도 어쨌든 화자가 너를 계속 찾는 거 보면은 사랑을 아직 포기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균열 속에서의 느끼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변해서 싫어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한마디로 자 이게 좀 친구들 입장에서 뭐야 이랬다 저랬다 뭐라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람이 느끼기엔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거야. 역설이라는 건 두 가지의 속성이 다 있다는 거지. 나에게 분명 변하지 않고 불변성이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어떤 믿음을 줬는데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함을 가중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사랑이라는 게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 도치법도 쓰였고요. 직유법도 쓰였죠. 그리고 반복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대상으로 하여 시를 썼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사랑에 대한 어떤 이 김수영만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추상적인 관념, 즉, 뭔가 이렇게 좀 형체가 있지 않고 뭉게뭉게 어떤 뭐 좀 되게 표현하기 어려운 소재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동반한다는 거죠. 뭐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성에 의해서 탐색된다라고 해서 이런 걸 지성주의적, 즉 주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지적 성격을 띠는 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굉장히 다른 작품들과는 결이 다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해석할 때 꼭 이 사랑이 정말 그 러브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해석도 되게 많아요. 뭐 이제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를 정리해보고 못 쓴 거 있으면 멈춰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뒤에 학습 활동을 한번 채워봅시다.